본 세미나는 발표와 토론의 형식으로 진행되어지며 김천영 회장님께서 좌장으로 전체 진행을 맡아주시겠습니다. 김천영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김천영 회장님 마이크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좌장을 맡은 김천영입니다. 지금부터 인문사회 분야 미래세대 학술진흥 관련 제3차 국회정책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학술진흥조직기구를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발제는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주상현 교수님이 해주시고 지정토론은 네 분이 참여해 주십니다. 권양원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 김규혁 한성대학교 소양핵심교양학부 교수님, 김양현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님, 박기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이십니다. 발제는 25분 정도, 토론은 10분 이내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상현 교수님 발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 교수님.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화면 공유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여기 화면 보이시는지요? 잘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이런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자리에 제가 발제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제가 또 이 주제가 또 만들어진 또 배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한 1, 2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요거는 이제 저 혼자 발제를 준비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요 주제와 관련해서 일정 부분 이제 교육부와 협업을 통해서 이제 과제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연구를 진행하였고,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저를 비롯해서 경상대 그리고 아주대 교수님들이 같이 협업을 통해서 이 주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가진 기본적인 그런 어떤 그 문제 인식은 이제 뭐 인문사회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전반적인 어떤 부분에서 기초학문 분야라든지 소외학문 분야 이런 어떤 분야에 대한 우리의 그 학문적인 어떤 그런 위상이라든지 또 지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하다. 그런 어떤 문제에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그 취약한 고학문이라든지 소외학문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은 무엇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이 과제를 진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사회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이제 전북대학교 행정학과에 몸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전북대학교에 이제 입학처를 이제 처장으로 있는데 이 발제 내용 중에 학령인구 감소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현재 저도 지방대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지방대 어떤 그런 현실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내용은 서론 그리고 이제 어떤 현황이나 문제점 이런 것들 간단히 보고요. 그리고 이제 학술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들이 뭐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실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 이제 제가 이런 어떤 주제를 이제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살펴본 게 이제 학술진흥법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다양한 어떤 학문 분야에 대한 어떤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 그러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과연 학문의 어떤 균형적인 발전이라든지 학술 생태 복원 노력 이런 것들이 요구되고 있지만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문제 인식을 가졌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문사회, 문화예술 이런 어떤 순수 기초학문 분야, 자, 이런 어떤 부분들이 과연 지금 제대로 인정받고 있는지, 또 지원받고 있는지, 또 국가 차원에서 보호되고 육성되고 있는지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저도 이제 사회과학 학문을 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 대학의 어떤 많은 어떤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보면 거의 뭐 이공계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문제인식이 좀 있었고요. 특히 이제 1979년에 학술진흥법이 이렇게 제정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학술 정책과 관련된 그런 어떤 제가 이제 받은 느낌은요, 두리뭉실한 어떤 그런 부분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학술 정책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기본 방향을 규율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즉 학술 정책에 대한 어떤 중장기 종합 계획이라든지 학술 정책 관련 뭐 위원회나 학술 전담기관, 자,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규정들이 그래 좀 취약하지 않나, 자,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최근에 이제 특히 이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이제 발의가 돼서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저도 이제 인문사회과학의 뭐 한 학자 중에 하나이지만 이제 이 제도가 갖고 있는 또 여러 가지 한계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어떤 문제 인식이 좀 하나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역시 이제 저도 지방대에 있긴 있지만 이 대학의 학령 인구가 급격하게 이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최근 이제 올해 언론에 많은 부분에서 이제 노출이 됐지만 많은 대학들에서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대학의 어떤 그런 구조조정 노력이 되어 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인문사회라든지 문화예술, 자, 이런 어떤 소외학문 분야에 대한 대학의 어떤 그런 구조조정이 이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현실 속에서 이제 앞으로 과연 몇 년이 지났을 때 과연 그런 어떤 인문사회를 비롯해서 그런 어떤 소외학문 분야 이런 분야의 학문적 생태계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인식이 있었고요. 또 이런 어떤 과정들이 가속화되는 그런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는 역시 우리가 이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열악한 그런 어떤 고등교육 재정이 이제 재원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피상적이긴 하지만 전체 고등교육 예산 중에 정부 OECD와 비교했을 때 평균 이하고요. OECD 평균이 뭐 그 GDP 대비 1% 정도 되는데 저희는 이제 한 0.6% 정도 되고요. 그마저도 뭐 다 자료를 뭐 아시겠지만 4조 원 정도가 이제 국가장학금입니다. 굉장히 열악한 고등교육 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초보학문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술진흥 체계를 그럼 어떻게 구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간단하게 자, 여기는 담아봤고요. 뭐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연구진의 그런 어떤 아이디어고 의견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제 뭐 이게 이제 구체화될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거는 추후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황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저는 이제 인구 소멸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놨습니다. 여기 뭐 몇 개 이렇게 내놨지만 그냥 단적으로 뭐 아시겠지만 2020년도 작년에 출산 그 신생아 수가 28만 명이 좀 안 됩니다. 자, 이 애들이 20년 뒤에 대학생이 됩니다. 저도 이제 대학에 몸담고 있지만 28만 명이 대학을 대학을 들어갈 텐데 그건 뭐 다 들어가는 게 아니죠. 지금 현재 한 70%를 잡는다고 하면 21만 명이 이제 2040년에 대학생 신입 정원이 됩니다. 자, 현재 어떤 그런 대학 그 정원 구조로 봤을 때, 자, 21만 명 정도가 대학을 들어간다고 했을 때 현재 어떤 정원 구조로 보면 수도권이 15에서 17만 명 정도를 현재 가져가는데 나머지 한 5만 명 정도가 이제 지방대에 남게 되고 지방대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점 국립대 뭐 한 4천 명 정도 평균 그런 학생 그 정원을 가지고 있는데, 자, 뭐 어쩌면 국립대도 유익이겠지, 거점 국립대도 유익이겠지만요. 거점 국립대 이외에는 가져갈 학생들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심각한 어떤 현실이 지금 이제 있는 거고요. 이건 뭐 제가 20년 뒤에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이제 불과 이제 몇 년 뒤부터는 아마 굉장히 심각한 어떤 수준으로 가속화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뭐 20년 뒤의 일이 아니라
지금 올해부터 벌써 벌어지고 있고 그런 어떤 과정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기초 학문 분야의 그런 어떤 전공들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아까 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이런 내용들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 제도 법 자체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혁신적이고 의미가 있습니다. 연구비 뭐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요. 그러나 저도 이제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인데 예를 들면 뭐 어떤 일정 부분 연구비를 지원을 받았을 때 저의 경우에는 그래요. 연구가 종료가 된 다음에 논문을 이제 투고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논문 게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비에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예, 이런 어떤 부분들 이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안고 있는 인문사회라든지 이런 학자들에게 좀 적용이 좀 어려운 그런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대학들이 아마도 저희 대학도 그렇지만 많은 대학들이 이런 어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보완이 필요하다. 또 인문사회 분야에 또 소유학문 분야에 맞는 그런 어떤 적합한 그런 어떤 법, 제도 이런 것들이 좀 보완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혹은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어떤 그런 그 분야, 기초학술 분야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만을 좀 규정한 그런 어떤 제도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어떤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학술진흥법과 관련해서 말씀을 아까 드렸었는데, 자, 이 학술진흥법, 현재 학술진흥법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인문사회 등 이 소외학문이라든지 기초학술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학술진흥법의 주무부처는 이제 교육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연구재단도 언급하고 있고 이제 그러긴 하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 이제 인문사회나 소외학문들은 이제 한국연구재단이 이제 주된 연구 지원 기관인데, 실제로 한국연구재단의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과기부 예산의 70% 과기부 예산입니다. 뭐 소속 자체도 과기부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 이게 교육부가 연구재단에 출연금을 지급을 하긴 하지만 뭐 비중은 포션도 좀 작고요. 그리고 이제 과기부에 속해 있고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과연 인문사회의 어떤 학문이나 소외학문 분야를 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연 연구진흥기관이 우리에게 있는지. 과학기술이나 이공계는 19개 기관들이 있습니다. 지원하는 기관들이. 근데 과연 인문사회나 소외학문 이런 어떤 기관들 지원하는 경우는 겨우 연구재단 하나 있는데 그 연구재단조차도 겨우 30%입니다. 자,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가졌었고요. 아까 이제 고등교육 교육재정은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등교육재정과 관련해서 R&D 예산 부분이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어떤 그런 R&D 특히 이제 그 연평균 R&D 국가 예산이 2.1% 정도 이렇게 증가율을 보이고 있었는데 인문사회 분야의 순수 R&D 이 분야는 0.3% 증가율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공계열과 인문사회 분야. 그래.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좀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이공계열과 인문사회 소양문 이 분야에 대한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 점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보장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학술정책 추진 체계가 좀 부족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있다. 즉 학술정책의 어떤 효율적인 수립, 시행, 관리, 분석 이런 어떤 부분들을 위해서 부처라든지 전담조직이라든지 연구관리 전문기관 이런 부분들이 역할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효율적이지 못하더라. 즉 학술의 어떤 그런 전 분야를 좀 아울러서 물론 이제 예를 들면 국가 과학이라든지 첨단 과학 이런 부분들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 연구에 초점이 있는 인문사회라든지 문화예술 이런 어떤 소외 분야에 대한 그런 어떤 학술 전 분야를 아우르는 그런 비전 전략 정책을 수립하는 이런 어떤 국가 차원의 조직 체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어떤 문제인식을 가졌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그 국가학술진흥제도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간단히 보면
1963년도에 이제 교육법에 근거해서요. 학술 연구 조성 및 제도 뭐 이런 게 이제 만들어졌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쭉 진행이 되어 오다가 1979년 학술진흥법이 제정이 되고 학술진흥재단이 81년에 만들어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학술 진흥에 대해서 이제 학술진흥 이제 국가적인 관심을 받게 되고 지원이 되게 되고 그리고 많은 그런 뭐 학문의 어떤 그런 발전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김대중 정부 때 기초학문 육성 지원 기본 계획들이 이제 수립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뭐 그 외에 이제 인문 이제 2000년대 중반에 인문학의 어떤 위기 이런 게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그와 관련된 그런 진흥 계획이 마련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08년에는 학술진흥재단과 과학재단이 묶여서 한국연구재단으로 이제 통합이 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최근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국가학술과 관련된 그런 어떤 다양한 그런 내용들이 현재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뭐 현황이나 이런 것들 뭐 문제의식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이제 학술 지원을 위한 어떤 그런 체계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방안을 찾아야 될 건가? 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기구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긴 하지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저 연구진이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일단은 첫 번째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등교육 분야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야 된다. 그리고 학술 진흥을 위한 어떤 조직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어떤 세 가지 관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단은 이제 그래요. 지금 현재 국가연구개발형식법이 이제 발효가 돼서 이제 제정이 돼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현재 핵심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공계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문사회나 이런 어떤 부분에서의 이제 연구의 어떤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뭐 우리 정청래 의원님이 이제 같이 기초학술진흥법도 해서 기초학술 기본법이죠. 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회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정말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학문, 학술에 대한 어떤 개념과 목적,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제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출발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가적인 어떤 또 학자들의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될 거로 이제 생각이 이제 듭니다. 잠시만요. 제가 조금 넘어가 버렸네요. 네. 이제 다만 이제 제가 이제 기초학술 기본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하면서 여기 기초학술 기본법에서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인문의 어떤 그런 개념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인문사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 또 예술, 체육, 자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정말 개념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서 좀 담아야 되지 않겠느냐. 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고요. 지금 현재 그 교육부의 지금 이제 연구재단 이렇게 보면요. 교육부는 중앙부처는 이제 학술진흥과가 있고요. 연구재단의 이제 일부 부처죠. 연구재단 일부 부처가 이제 학술과 관련된 그런 어떤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연구재단의 내용을 보면 어떤 그 조직 체계에서도요, 기초학술 전체 진흥을 위한 그런 어떤 종합적인 체계가 없습니다. 그냥 학술 진흥 부분 하고요. 뭐 아시겠지만 연구재단의 어떤 중견과제라든지 뭐 신진과제 이제 뭐 또 여러 과제 이렇게 보면 소양문을 이제 특별히 이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적은 수를 지원하고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소양문 분야를 별도로 이렇게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받은 느낌은 과연 그럼 연구재단의 소양문 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는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연구재단에서 제기할 때 소양문에 대한 명확한 그런 규정을 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까지가 소양문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지 지원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연구재단의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찾아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전반적인 문제점들이 좀 이제 있다는 생각을 이제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제 기초학술 기본법이 이제 발효가 됐으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좀 담을 수 있는, 좀 포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봤고요. 일단은 이제 학술진흥과 관련해서는 이제 학술진흥법이 이제 저는 모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1979년에 제정이 됐고, 물론 이제 중간에 여러 가지 개정 노력이 있었지만, 자, 전체적으로 학술 정책의 기본 방향을 규율하는 이런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술진흥법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좀 더 개정이 돼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래서 학술진흥법에서 학술정책에 대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라든지 학술정책 관련 뭐 위원회라든지 전담기관자 이런 어떤 부분들 좀 더 명확히 해서 학술 활동에 대한 그런 어떤 지원 근거라든지 이런 것 뭐 전반적인 내용을 또 담는 특별법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학술진흥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발효된 뭐 기초학술기본법 뭐 이런 어떤 내용들 이런 게 같이 맞물려서 잘 갈 수 있도록 연계가 되는 이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기초학술기본법에 좀 더 내용들을 좀 보완하고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포괄할 수 있는 학술진흥법의 모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자, 예를 들면 이제 주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분리지원 체계 이원화라고 했습니다. 즉, 과기부는 이공계열 R&D 어떤 중심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교육부의 경우에는 인문사회나 예술, 체육 이런 어떤 소위 분야 또 교육부 중심의 기초학술 분야의 내용을 좀 담는 이런 어떤 학술진흥법의 내용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장기적인 어떤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초학문이나 학술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목적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또 추진체계와 관련해서도 기초학술에 대한 물론 이제 기초학술 기본법에 상당 부분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학술에 관한 그런 어떤 국민의 권리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기초학술 진흥을 위한 심의 구성이라든지 예산 방안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담겨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특히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기초학술 기본법에서도 좀 아까 뭐 개념적인 부분 말씀드렸는데 기초보호학문 저도 사실 이제 이게 좀 저도 숙제입니다. 그리고 제 연구에서 이 부분에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인데 과연 뭐가 기초보호학문이고 기초학술의 어떤 그런 분야에 포함이 돼야 되느냐 어떤 분야가 자 저희 대학이 107개의 전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전공을 가지고 있는데 뭐 서울대는 물론 뭐 훨씬 많죠. 한 150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예를 들면 대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전공이 기초학문이고 보호학문이고 보호해야 될 분야냐 이게 이제 애매한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도 이제 기초보호학문 대학 내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기초보호학문을 규정을 해놨어요. 근데 사회과학은 다 하나도 들어있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 위원회 사회과학의 교수님들 한 분도 배정이 들어가지 못해서 원인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예를 들면 소형문 저기에 반도체 과학기술학과가 포함이 됐습니다. 제가 볼 때 반도체 과학기술학과 예산 굉장히 넘쳐나고 굉장히 많은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거를 소형문, 기초학술 이런 부분으로 봐야 되는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각 대학마다 이제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 규정하고 있고 그러긴 하지만 이게 이제 다양한 거죠, 너무나.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노력들은 기초학술, 이게 어디까지가 기초학술인지 요거에 대해서 좀 담론이 좀 많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 대학의 입장에서는 뭐 그런 거죠.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이제 지역에서 우리 전북대가 거점 국립대이기 때문에 국립거점대이기 때문에 전북대만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학문, 전공 뭐 이런 것들은 좀 규정한다라든지 이렇게 이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런 게 담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재정적인 부분입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재정적인 부분이 이제 일단은 뭐 열악합니다. 고등교육 재정이. 그런데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거나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예산을 예, 좀 확대를 해야 된다. 소양문이나 기초학술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해외에 많은 그런 내용을 보면 연구비의 뭐 5%,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굉장히 열악한 수준인데 이제 뭐 원론적인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그 재정 지원이 확대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여기에 있는 내용도 이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국가 R&D 편성하는 과정에서 인문사회 기초학문 분야에 아예 그 쿼터를 일정 부분 비율을 주는 쿼터를 일단은 이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행 규정으로요. 그렇게 돼서 이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재정을 그럼 어떻게 지금 현재도 이제 열악하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재정을 확보할 것이냐? 이제 고민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근데 이제 저희가 가진 생각 중에 하나는 이제 그거예요. 지금 현재 지방 교육재정교부법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방교육재정교부법 아시겠지만 이제 일단은 이건 초중고에 지원되는 예산이고요.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이제 이 지방교육재정교부법에 이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볼 때 초중고 예산은 지금 넘쳐나고 있어요. 더구나 앞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도가 계속 유지된다고 하는 가정하에 자, 현재 초중고의 많은 예산들이 저는 이제 굉장히 어느 정도 이제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이 시점에서 이제 지방재정교부법에 고등교육 분야가 포함이 되고 그래서 일정 부분을 이 경제적 교육법에서 고등교육 분야로 예산이 지원이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방안들이 지금 국회 차원이나 이런 데서 좀 논의가 되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조직 측면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저희가 좀 연구한 거는 자 학술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시행 관리 분석을 위해서 위원회라든지 전담 관리 전문기관 자 이런 투트랙의 그런 어떤 조직체가 필요하다. 자 이런 어떤 전제에 출발합니다. 즉 가칭 한국학술진흥위원회 자 이런 부분을 이제 하나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의 어떤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가칭입니다. 한국학술진흥원 이런 걸 설치를 해서 장단기 학술진흥 비전이라든지 기초학술과 관련된 그런 어떤 그 부분을 연구계획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그런 어떤 학술 전담 조직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좀 육성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학술진흥위원회와 진흥원 이제 뭐 이런 부분의 어떤 역할 관계라든지 또 여기에 인문사회나 기초학문까지 포함할 거냐 아니면 과학기술까지 포함하는 그런 어떤 분야일 것이냐 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쟁이나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이제 어쨌거나 이제 그런 어떤 과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 해외의 어떤 그런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면 이제 이 부분은 인문사회나 기초학문 분야로 좀 범위를 한정해서 적극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로 구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학술진흥위원회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은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학술 분야를 아우르는 비전이나 전략,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어떤 기구죠 전체적으로. 그리고 학술 정책에 대한 자문, 심의, 중장기 아젠다를 제안하는 이런 어떤 위원회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유사 사례가 이제 과학기술 자문회의 이런 것들이 이제 예로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문 기능과 심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제 이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아니고 이건 이제 추후 논의될 그런 어떤 내용들이고요. 관련해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학술진흥위원회 위원장은 이제 교육부총리, 사회부총리가 이제 담당하고 이제 학술진흥원
가장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제 뭐 학술 정책이나 학술 기반 뭐 이런 이제 부서들 통해서 학술 정책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아젠다, 비전, 전략 개발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뭐 심의 기능, 뭐 평가 기능, 그다음에 교육 홍보 기능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기능들을 담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이제 한국학술진흥원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볼 때 특히 이제 인문사회를 비롯한 기초학술 분야에서 어떤 그런 학술 진흥을 위해서는 현재 연구재단 체제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 연구재단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기능들을 포함한 한국학술진흥원을 설치를 해서 학술진흥 그런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역할을 좀 더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구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여기에서 뭐 학술 그 조사 분석 평가 기획 업무 뭐 이런 뿐만 아니라 기반 구축 지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직이죠. 뭐 예를 들면 이제 키스텝 같은 것들이 이제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이때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렇고요. 뭐 혹시 이제 토론 과정에서 좀 더 좋은 저희들이 이제 좀 피상적인 측면에서 제언을 했는데 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제 저희들이 좀 경청을 해서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해외 어떤 그런 사례고요. 뭐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그 한국학술진흥원이 만들어진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이제 사회부총리 교육부 어떤 그런 소속 기관으로서 인문사회 예술뿐만 체육 또 이공계 어떤 기초학문 분야 이런 부분들까지 포괄해서 그래서 이제 정책 기획이나 학술 기반 뭐 연구자 지원 뭐 성과 확산 뭐 이런 뭐 조직들을 만들어서 학술 진흥을 도모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시간이 제약이 되어 있어서 이제 좀 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많이 어겼네요. 제가 일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학술은 굉장히 중요하고 저도 뭐 연구를 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학술 인프라를 구축하고 학술의 어떤 그런 외연을 확대하고 이런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잘 나가는 학문 분야도 그렇지만 정말 소외받는 그런 어떤 분야에 대한 그런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 재정, 체계 이런 게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됩니다. 자, 이거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도 필요하고요. 뭐 여기 이제 여기 저기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노력들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기초학술 뭐 이런 어떤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이게 그냥 뭐 조금씩 이제 던져주면서 학술을 이제 진흥을 꾀하는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어떤 학문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육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이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제 발표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좋은 의견 들려주시면 담아서 좀 더 나은 어떤 그런 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